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의 어닝이 얼마인가 혹은 다가오는 분기에 어닝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 중요한 내용이고 저 또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과거에 얼마나 빛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일론이 약속한 내용이 일각의 많은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기인지 아니면 빛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예상인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 제가 공유하였던 최근 일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테슬라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또 과거 2022년에 테슬라 어닝콜에서 진행되었던 일론 머스크의 약속들 얼마나 현실이 되었는지 혹은 일론이 얼마나 잘못된 예측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5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것이라는 마크 인베스터와 캐시 우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를 25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총이 1조 달러를 얼마 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통해서 5조 달러, 그리고 옵티머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지금보다 25배 혹은 30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배수만 들으면 상당히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항상 앞으로 다가오는 1, 2분기 혹은 1, 2년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긴 4, 5년 혹은 10년 미래를 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에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2022년은 상당한 단기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내용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약 3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2년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미래의 예상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며 살펴보겠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of a 50% growth in vehicle production in 2022 versus 21. I think we actually have a reasonable shot at a 60% increase over last year. 지금 이 어닝은 2022년 4월 20일에 진행된 1분기 어닝입니다. 이때 나왔던 말이 2022년 전체 생산량이 2021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잘 풀린다면 60%도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실제 생산량을 보게 되면 2021년 93만 대를 생산하였고 2022년 136만 9,600대를 생산을 하여서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50%에서 2.8%가 못 미쳤는데 일론이 생각하는 스케일은 이런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 100%, 1000%. 이 10의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2.8% 오차 아주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We're also working on a new vehicle that I alluded to at the Giga Texas opening, which is a dedicated robotaxi that's highly optimized for autonomy, meaning it would not have steering wheel or pedals. And there are a number of other innovations around it that I think are quite exciting. But it's fundamentally optimized for it's trying to achieve the lowest fully considered cost per mile or cost per kilometer, accounting everything. 자, 여기서 주요 발언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벌써 2022년 1분기 어닝콜에서도 로보택시의 주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킬로미터당 비용이 얼마인가. 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때 얼마 전 일론이 밝혔던 로보택시를 통한 5조 달러의 시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방향성을 And so it's I think going to be a very powerful product.
where we aspire to reach volume production of that in 2024. 정확한 표현을 보면 aspire to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망한다, 희망한다 라는 표현이죠. 2024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였는데 사실상 초기 생산은 로보택시를 통해서 벌써 증명을 하였고 2025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니 2분기에 의미 있는 생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후를 내다봤는데 여기서 6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 때문에 일론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로보택시라는 제품을 최초로 만드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2024년에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2025년에 대량 생산이 되다니 사기꾼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2년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I think that really will be a massive driver of Tesla's growth. And we remain on track to reach volume production of the Cybertruck next year.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2023년부터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고 인도하는 것을 계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2023년 11월에 첫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이버 트럭 판매량은 각 분기마다 5배 증가, 2배 증가, 한 대당 10만 불이 넘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생산 능력 증가와 인도량 증가가 모두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023년에 대량 생산에 도달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24년 3분기에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딜레이가 되었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하였을 때 이 딜레이가 문제가 되는 수준이냐?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대량 생산으로 본다면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났지만 사이버 트럭이라는 전문가들은 대량 생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차량을 일론 본인의 타임라인보다 6개월 늦게 성취했음은 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e're really at the early stage of our journey. We only crossed 1 million units in the past 12 months recently. And we aspire to head to 20 million units a year. So we're basically 5% along the way. 자, 앞서 봤던 내용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aspire to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연간 2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제 연간 200만 대를 사실 거의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목표의 5%였는데 이제는 목표의 10% 정도가 된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5% 달성했던 목표가 10%로 2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코웃음 치는 경우도 많겠지만 실제 일론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행되어 왔는지, 일론의 타임라인이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 연간 2천만 대의 목표가 더 이상 우습게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Towards our goal. And then there's of course Optimus, which I was surprised that people did not realize the magnitude of the Optimus robot program. The importance of Optimus will become apparent in the coming years. Those who are insightful or listen carefully will understand that Optimus ultimately will be worth more than the car business, worth more than FSD. That's my firm belief.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점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탄압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점도 있지만 단순하게 정치적 탄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탄압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FSD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벌써 옵티머스가 이런 FSD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는 벌써 공장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생산량 역시 늘어나며 옵티머스가 사람 대신 처리하는 작업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해가 됩니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였죠. 이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특정 인물의 신념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신념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두며 그 신념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일론의 신념을 가졌던 일이 사실상 모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재착륙 로켓 시대를 열었으며 스타쉽을 통한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드는 시대도 열고 있으며 스타링크를 통해서 한 국가보다 더욱더 뛰어난 사실상 전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뉴럴링크를 통해서 텔레파시는 벌써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사람이 컴퓨터나 터치패드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보다 더욱더 효율적으로 컴퓨터와 두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일론의 확고한 신념이야말로 Basically, the future is very exciting.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or excited about the Tesla's future than I am right now, or really exceeds humans. Actually, when you think about it, in order to solve full self-driving, we have to solve neural nets and cameras to a degree of a capability that is on par with and really exceeds humans. 사실 이건 2022년 1분기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진행되었던 어타너미 데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항상 알 수 있는 게 일론이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방향성이 되는 것인데 장기 투자 역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분석해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항상 탄로가 나는 기술적 지표를 들고 와서 이 기술적 지표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서진 나침반을 믿고 열심히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노지를 아주 열심히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제자리임을 발견하게 되죠. 혹은 목적지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즐거워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나침반을 가지고 노지를 하였다면 비교도 할 수 없게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일론의 나침반은 아주 정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일론의 나침반은 아주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동등한 혹은 더 뛰어난 카메라는 벌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사람의 두뇌 수준의 신경망을 만드는 것인데 이 역시 아주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I think we will achieve that this year. 그리고 일론 같은 경우 이 수준을 2022년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달성되는 건 2025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딜레이가 되었고 일론이 예측했던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연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연기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예상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기술과 비교를 해서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발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발전 패턴이 어떤 식으로 추가로 확장될지 아니면 그 한계를 보게 될지 혹은 다른 접근법을 발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이루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었으면 분명 사실이지만 이제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FSD를 통해서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22년 7월 20일에 진행되었던 2022년 2분기 어닝콜 일론의 예상과 관련된 부분도 보겠습니다. We have the potential for a record-breaking second half of the year. 2022년 하반기 기록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실적을 한번 봐보죠. 2022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생산량 같은 경우 80만 대를 기록하며 작년 54만 대와 비교해서 아주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량 같은 경우 2021년 상반기는 55만 대였는데 2022년 하반기는 75만 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이 발언을 했던 그 당시를 본다면 아주 정확하게 예상을 하였으며 실제로 기록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I do want to emphasize this is obviously subject to
force majeure, things outside of our control. 4680 will be important next year, but it is not important this year. 4680과 관련해서도 주요 발언을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 4680은 중요하지 않지만 2023년은 4680이 더 중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사이버 트럭 생산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으며 사이버 트럭에 4680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re expecting to be still expecting to be in production with the Cybertruck in the middle of next year. 또 내년 중반에는 사이버 트럭이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실제 2023년 11월 첫 인도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초기 생산 같은 경우 충분히 2023년 중반부터 초기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FSD beta is on track to be released for all of North American customer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FSD 같은 경우 2022년 말 모든 북미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SD는 모든 미국과 캐나다 사용자에게 배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론이 밝혔던 미래의 예상 역시 정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론의 예상은 정확한 경우도 분명 있었지만 항상 조금 늦는 경우에 언론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치 일론이 항상 늦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하나 실제 약속을 살펴보면 일론의 미래 약속이 항상 늦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sically, there's a tremendous amount to look forward to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실제 2022년 하반기 상당히 뛰어난 판매량과 실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 19일 날 이루어졌던 3분기 어닝콜 일론의 주요 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As our factories ramp, we're looking forward to a record-breaking Q4. So it really, knock on wood, it looks like we'll have an epic end of year. 3분기 어닝에서 벌써 4분기가 아주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실제 2022년 4분기를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높은 인도량인 40만 5천 대를 당시 기록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Q4 is looking extremely good. Expect to go to a wide release of full self-driving beta. FSD 베타 미국 전체 출시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In North America, so anyone who has ordered full self-driving beta or full self-driving will have access to the FSD beta program this year, probably about a month from now. We've got a lot of questions about demand in recent weeks. I can't emphasize enough. We have excellent demand for Q4, and we expect to sell every car. 이것도 아주 재밌죠. 테슬라의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를 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을 통해서 이 수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2022년 3분기에 직접 밝혔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또 4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That we make for as far into the future as we can see. The market themes revolve around the short term. It's very important to focus on the long term. 너무나도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시장의 본질적인 습성입니다. 주가를 보게 된다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억눌려 있던 주가가 크게 점프하기도 하고 점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MOU나 어디 대도 않는 보물선이 보물을 찾았다라는 헛소리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특징이죠. 단기 테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일론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일론이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를 잘해서이죠. 일론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 뛰어난 기업을 만들었던 창업자들, 일론을 능가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일론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확실한 투자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 조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온갖 헛소리와 사기꾼들이 판치는 곳이 현대 정보사회인데 누구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 can't emphasize this enough with investors, and I think long-time investors obviously recognize this with Tesla. You have your sort of local ups and downs, but the long-term trend has been extremely good. 국지적인 기복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 또한 지난 2년 혹은 4년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4년간 역시 적용될 말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요동치는 구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추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nd several years ago, I said, I think on an earnings call, that I thought it was possible for Tesla to be worth more than Apple. 언제 이 말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때가 2017년입니다. 2017년 어닝콜에서 당시 애플의 시총이 7,700억 달러였습니다. 2017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인데 2022년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앞서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FSD가 5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 25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과연 현실이 되지 않을까? 현실이 될 가능성과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스스로 잘 고민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헛소리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혹은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특정 방향으로 간다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고민해보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Which was then the highest market cap company, I think, on the market. And Apple at the time, I think, was around $700 billion. And I said it required incredible execution, and at least some luck. And we didn't indeed achieve that. Tesla went, in fact, far past Apple's market cap at the time. And now I'm of the opinion that we can far exceed Apple's current market cap. In fact, I see a potential path for Tesla to be worth more than Apple and Saudi Aramco combined. 2022년 3분기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을 통해서 이제는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잠재적 가치가 테슬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아람코는 상징적인 두 존재이죠. 애플 같은 경우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건데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바퀴 달린 컴퓨터이죠. 본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 바퀴 달린 컴퓨터가 스마트폰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와 함께 이전에 내연차가 지배하던 시장을 전기차가 대체하며 테슬라의 자동차와 에너지 부분을 통해서 아람코의 가치를 넘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시총은 1조 달러를 막 넘겼습니다. 자율주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일론이 보고 있던 이 본질적인 가치가 현실화되는 것, 앞으로 다가오는 1년, 조금 늦어도 2년 안에 반드시 보게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So now that doesn't mean it will happen, or that will be easy. In fact,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It will require a lot of work, some very creative new products, tremendous expansion, and always some luck. But for the first time, I am seeing. I see a way for Tesla to be, let's say, roughly twice the value of Saudi Aramco. 네, 일단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당시 시점에 아람코의 시총을 기준으로 말을 했겠지만 지금 아람코의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우디아라비아 돈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1.8조 달러가 되게 됩니다.
1조 8조 달러의 2배면은 3.6조 달러이고 로보택시가 5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일론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I haven't quite seen that yet. I mean,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at potential. So, I mean, we have an incredible product portfolio. I think we've got the most exciting product portfolio of any company on earth. 이건 뭐 당시도 명확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다. 스페이스X를 제외하면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벌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보택시 시대를 곧 만들게 될 FSD, 그리고 이 FSD 사용이 가능한 수백만 대, 궁극적으로는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 또 이와 동시에 많은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포트폴리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25일에 진행되었던 2022년 4분기 어닝콜, 일론의 주요 예상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Really, manufacturing technology will be our most important long-term strength. 제조 기술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흥미로운 포트폴리오의 시작 지점이 제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들 자율주행이 탑재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웨이모, 크루즈 보고 있나? 의미가 없습니다.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옵티머스를 열심히 따라 하더라도 제조 능력에서 원가 차이가 극심하게 나서 수익을 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기술이 테슬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 기술이 얼마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보다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크게 낮았던 테슬라의 마진이 낮아졌던 구간 역시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테슬라의 원가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때 역시 너무나도 명확했죠. 테슬라의 제조 기술 강점은 다만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 격차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Where full self-driving can be sold at essentially 100% gross margin, and the value of FSD grows as. Yes, something that I think some of the smart retail investors understand, but I think a lot of others maybe don't, is that every time we sell a car, it has the ability just from uploading software to have full self-driving enabled, and the full self-driving is obviously getting better very rapidly. That's actually a tremendous upside potential. Because all of those cars, with a few exceptions, I mean, only a small percentage of cars don't have hardware 3. So that means that there's millions of cars where full self-driving can be sold at essentially 100% gross margin. 기감독 FSD가 나오는 순간 일론의 이 모든 발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4분기 같은 경우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하드웨어 3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하드웨어 3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일론이 하드웨어 4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발언을 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하드웨어 4가 더 편하게 자율주행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드웨어 4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다시 하드웨어 3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압축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압축된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비감독 자율주행 혹은 사람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시행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불가능할 가능성보다는 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드웨어 4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자율주행을 더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비감독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 4 모델을 만들고 또 점점 더 발전시키고
충분히 뛰어난 모델을 나중에 압축해서 하드웨어 3로 넘겨주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하드웨어 3로 무감독 자율주행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드웨어 3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FSD를 구매한 차주분들께서는 오히려 하드웨어 3에서는 자율주행이 되질 않기를 바라는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재미난 기업의 변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The value of FSD grows as the autonomous capability grows, and then when it becomes fully autonomous, that is a value increase in the fleet. That might be the biggest asset value increase of anything in history. The future is very exciting. As I said in the last call, there's going to be bumps along the way, and I think we'll probably have a pretty difficult recession this year. Probably. I hope not, but probably. 자, 이 어닝콜이 진행된 시점이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이때 올해 꽤 어려운 불황을 겪을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주가로만 본다면은 뭐 거의 정확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And so one can't predict the short-term sort of stock value because when there's a recession and people panic in the stock market, then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말입니다. 단기적인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prices of stocks, or the value of stocks can drop sometimes to surprisingly low levels. But long term, I am convinced that Tesla will be the most valuable company on earth.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